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1-1단원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수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있던 영상은 5분짜리 아주 간단한 핵심 정리 영상이었어요. 따라서 본문을 볼 수 없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본문을 보면서 보다 자세하게 이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바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간다.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다. 이렇게 큰 따옴표를 통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의 말이래요. 이렇게 심리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말의 의미는 청소년은 지금 호기심과 흥미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이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와 실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2년 연속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전문가의 글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아니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니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4컷짜리 만화 한 편이 생각난다 라고선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이 직접 보았던 4컷짜리 만화를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묻는다. 너 뭐하러 과외하니? 아들은 대답한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아들이 다시 답한다. 과외하려고요. 즉, 과외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거고,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는 과외를 하려고 가는 거래요. 즉, 목표가 없거나 진정한 삶에 대한 호기심을 상실한 청소년의 모습이 드러나는 대화인 거죠. 이 만화는 청소년들의 목표 없는 삶, 호기심과 흥미를 잃게 만드는 현실을 비판하는 만화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여기서 생각의 집이란 고정관념, 고정된 사고의 틀을 의미합니다. 생각의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어요. 점차 호기심이 있었던 어린 아이들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호기심이 없어진다.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쇠퇴한다라는 내용이죠.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여기서 도구화된 공부로 인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첫 번째는 지성이 실종된다는 것. 여기서 지성은 지식과는 다른 의미예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랑 지성의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묻는 문제가 비교적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구화된 공부로 인한 문제점 두 번째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갈 수 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하고 있네요. 문답법, 즉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죠. 즉 진정한 삶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관심사에 따른 생각, 관찰, 독서를 통해 자기 나름의 지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묻고 답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독자의 집중력을 높인다라는 선지가 자주 출제됐어요. 문답법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마지막 문단인 이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고 예시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디 해멀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차 멀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차 멀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즉, 이 하이디 해멀의 사례는 우연한 경험으로 적성을 찾아서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나간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진정한 알미,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서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하이디 해멀과 같은 사람이죠. 어린 시절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게 우연한 경험이든 아니든 이에 매진함으로써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 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대요. 이러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용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눅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앞에 나왔던 네컷 만화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읽었던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중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할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용을 하고 있네요.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이다. 여기서 서울이 출발점이고 부산이 목표지에 해당하는 거죠. 목표지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돌아가더라도 결국에 목표를 향하는 거라면 괜찮다는 거죠.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나 목포가 써 있어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적어도 남행선상, 부산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은 유추의 방식이 활용된 부분이에요. 유추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방식으로 부산, 서울, 신의주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목표지,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목표를 향한 방향에서 벗어난 방향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공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은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직업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목표가 없어서 불안해서 이제 취직이라는 목표를 다시 세워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분은 문답법이 사용된 부분이고, 여기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진정한 꿈의 의미가 나옵니다. 진정한 꿈의 의미, 꿈의 특성 이런 것들이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 서술형으로도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꼭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라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서 글쓴이의 의견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네요. 볼게요.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와 시민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한다. 이상을 품은 직업을 꿈으로 가져야지 그냥 그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공무원이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가진 사례에 해당하고, 그 다음 보면은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의사 중에서 후자의 의사가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가진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 선행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죠. 이 기준을 정해야 한대요. 이는 청소년기의 적성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표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대요. 이 글의 제목이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잖아요. 삶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확신이 없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직업이나 전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고 삶의 목표, 즉 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 바로 가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목표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이고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조금 늦게 가거나 돌아간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새끼를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뚜렷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수필이었고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주제로 했습니다.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의견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는 것,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가 화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인용을 한 것도 특징이었고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는 것도 특징이었고 유추를 사용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단원의 기출문제를 최다 빈출 유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인지,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일치 유형의 문제고, 두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답법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필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